C 언어 함수가 가진 재미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C 언어 함수에는 코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코드 블락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또 다른 함수는 호출할 수 있습니다. 함수 안에 함수가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함수를 이제 호출할 수 있기 때문에 함수라는 개념 자체는 굉장히 큰 개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또 재미있는 사실은 함수를 호출했잖아요. 호출하는데 자기 자신도 호출할 수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는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C 언어는 자기 자신까지도 호출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함수를 제기 함수라 하는데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 같은 걸 풀 때 제기 함수를 써서 문제를 더욱더 간단하게 소스 코드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간단해지는 건 아니고 특별한 문제를 풀 때는 제기 함수를 쓰면 문제가 굉장히 간단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기 함수를 쓰면 자기가 자기를 호출하기 때문에 무한번 호출을 해서 프로그램이 다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썼던 메모리 구조를 보면, 그러니까 프로그램 메모리 구조를 보면 큐가 있으면, 이렇게 큐가 있으면, 그러니까 힙이 있으면 그 위에 스택이 있고, 그러니까 함수 호출하면 스택이 채워져서 내려가거든요. 내려가다 보면 얘가 힙하고 만나서 메모리 오버플로우가 생겨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려면 제기 함수에는 반드시 종료 조건, 항상 일어나는 종료 조건을 꼭 끼워 넣어야지 스택 오버플로우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면서 소스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새 항목에 가서, 자, 이번에는 펑션인데 제기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기 함수는 recursion 펑션이라 해서 recur로 이제 하겠고, 확장자는 .c로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용할 거는 똑같이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문도 똑같이 쓰고요. 자, 우리 include를 할 때, 자, 여기 부동어 기호로 include 하는 거는 해당 헤더 파일이 컴파일러가 관리하는 폴더에 있어서 그 폴더에서 찾으라고 하는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쌍따옴표는 내가 지금 사용하는 프로젝트 폴더 안에 이 헤더 파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우리가 쓰는 폴더인데, 자, 여기서 펑션으로 이제 찾아들어가면 우리 여기다가 소스 코드 집어넣어서 실행 파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파일이 여기 나타나고 있고요. 헤더 파일은 여기에 있는데 이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하기 위해서 얘를 적어 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제기함수 쓸 때 제일 이제 쉽게 하는 게 이제 덧셈입니다. 덧셈. 덧셈은 1, 2, 3, 4 이렇게 더해 가는 거라서 이게 제기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뜻인가 하면, 자, 1, 2, 3, 4 이렇게 점점점 더해 가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얘를 더하고 여기다가 또 얘를 더하고, 이런 자기가 자기를 호출하는 좀 반복되는 패턴인데 숫자 하나만 바뀌는 그런 패턴이 보이거든요. 이런 거는 제기함수로 쉽게 우리가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int라 할까요? int sum인데 i가 이제 입력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함수 정의에서 함수 이름 적고 괄호를 한 다음에 그 안에 입력 매개 변수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출력은 함수명 앞에 씁니다. 이게 C, C++, C샵에서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함수 정의 방법입니다. 함수 정의 방법인데 우리는 이 함수를 제기함수로 한번 구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제기함수. 자, recursion
펑션인데, 아니면 recursive 펑션이라 할 수 있겠고요. 얘는 자기 자신을 내부에서 호출하는 함수입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종료 조건이 필요합니다. 종료 조건이라는 것은 제기가 되지 않는 조건입니다. 여기 없으면 제기 함수는 계속 호출을 해서 스택을 다 채워버립니다. 메모리, 할당받은 메모리를 스택의 매개 변수로 다 채워서 메모리가 다 소진되게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기 함수를 쓰면 편하게 코딩할 수 있는데, 종료 조건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다운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종료 조건부터 쓰면, 만약에 i가 자 덧셈을 하는데 1부터 덧셈을 하는 겁니다. 자 1부터, 자, 이 함수의 목적은 아래 함수, 여기 sum 함수 목적은 1부터 n까지 할까요? n이 더 보기 좋을 것 같으니까 1부터 n까지 더하기를 하는 연산인데, 자 1부터 n까지 더하는데 만약에 n이 1이면 얘는 그냥 1을 출력하면 되죠. 1부터 더하는데 1만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n이 1이면 return 1을 하라, 이러면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끝이 납니다. 다만 n에 그러면 0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요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스택 오버플로우가 생기지 않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종료 조건을 좀 강하게 줍니다. 종료 조건. 그래서 제기 호출하지 않는 구문입니다. 제기 호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 함수 이름이 예저를 호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제기 함수는 LG로 이제 쓰면 되는데, 이제 n이 1보다 크면 제기를 하면 되죠. 자, return 하는데 요 n에다가 더하는데 요 sum에서 n-1만큼 합니다. 예를 들어 4까지 더한다고 하면, 4까지 더한다는 거는 3까지 더한 숫자 4에다가 3까지 더한 결과를 합쳐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3까지 더한다는 거는 숫자 3에다가 2까지 더한 결과를 더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sum을 하려면 for문을 돌려서 해야 되는데, 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단순 조건문만으로 sum 함수를 구현을 해낸 겁니다. 이게 가능할지 이걸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좀 재밌는 게, 함수에서 반환값은 return인데, 이 return을 할 때 조건문에 쓸 수 없는 게 아니고 조건문이나 반복문에 return 값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return을 만나면 이 함수를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간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이 int n 해서 얘는 getInt라는 함수를 하나 쓰겠습니다. 그 getInt가 의미하는 바는, 이 getInt는 library console.h에 정의돼서 정수 하나를 입력을 받는 겁니다. 얘 구현이 궁금하면 F12 누르면 됩니다. 그럼 구현이 scanf로 되어 있다는 거 볼 수 있는데, scanf 할 때는 주소를 좀 다뤄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해서 함수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이제 그냥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현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포인터를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은 나중으로 미루겠습니다. 자, 그러면 printf에서 자, 정수 n 입력. 자, 입력을 받고요. 자, 입력을 받았으면 출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int sum에서
sum n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함수 이름하고 변수 이름이 충돌하잖아요. 자, 충돌하면 자, 이 경우는 변수 선언이 먼저 우선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sum과 함수 sum과 같은 이름을 써서 error입니다. 같은 이름을 변수에 써서 오류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변수 이름을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자, int로 뭐 total sum이라 할까요? 이름을 살짝 바꿔줍니다. 바꾸어서 자, printf로 n까지 합 %d로 하면 total sum을 이제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요게 잘 나오는지 한번 봅니다. 해보면 10까지 한번 해볼까요? 10까지 다 하면 55 나오는 거 볼 수 있고 55는 1부터 10까지 더한 결과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알기 위해서는 한번 비교해 볼까요? for로 이제 돌리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 자, for로 돌리려면 sum을 이제 초기화를 시켜서 요 값을 다 계산한 다음에 return을 해주는데, 반환을 해주는데, 여기 이제 for문이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i는 1부터 n보다 작을 때까지 하나씩 증가하면서 for문을 돌립니다. 자, 이 i를 sum에다가 이제 더해줘야죠. 더한 다음에 return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 코드를 쓸 거냐, 이 코드를 쓸 건가는 학생들한테 달려 있는 건데, 밑에보다는 위에가 코드가 훨씬 더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위험한 점은 재기 함수라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호출하고 있기 때문에 논리를 잘 세우지 않으면 오동작을 하고, 그 오동작은 프로그램이 반환되지 않도록 합니다. 문제를 이제 크게 일으키기 때문에 자신 없으면 밑에처럼 for 구문으로 이제 써야 되는데, 자신 있으면 위에 구문을 쓰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재기 함수하고 for하고. 자, 얘는 재기를 이제 한 거고, 자, 밑에는 자, 다시 total sum 해서 for문을 이제 돌린 결과 한번 봅니다. 자, 밑에는 for문 한번 돌려봅니다. 자, for 돌려서 답을 얻었는데 그 값이 당연히 같겠죠. 코드가 맞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20 할까요? 20까지 하면 210, 210 잘 나오는 거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덧셈뿐만 아니고 곱셈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숫자를 1부터 특정 숫자까지 곱하는 거는 우리가 팩토리얼, 계승이라고 합니다. 계승. 그러니까 팩토리얼이라고 하기도 하고 계승이라고 이제 하는데, 자, 얘는 int 팩토리얼 해서 이제 똑같이 적는데, 이번에는 숫자를 그냥 더하지 않고 이제 곱해줍니다. 곱해주고 함수 이름도 바뀌었으니까 팩토리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팩토리얼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10 팩토리얼, 그러니까 5 팩토리얼이면 얘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그래서 어떤 숫자 5에다가 4까지의 곱을 다시 곱합니다. 4까지의 곱은 숫자 4에다가 3까지의 곱을 또 곱합니다. 이런 재기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팩토리얼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편하게 코딩하는 방법이고, 대부분의 팩토리얼 함수는 재기 함수를 이용해서 구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팩토리얼, 계승은 우리가 조합, 확률 통계 할 때 조합, 순열 하잖아요. 그때
가장 많이 쓰는 개념이니까 두루두루 쓰이는 계산입니다. 요걸 계산하는 방법이 팩토리얼이고 요걸 C 언어로 한번 구현을 해본 겁니다. 이 팩토리얼은 자, 팩트라고 이 팩토리얼은 4로 이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로 계산할 때는 똑같이 썸을 하는데 곱이니까 프로덕트를 합시다. 프로덕트. 일단 1을 놓고 얘를 곱합니다. 자, 곱하는데 이번엔 2부터 해야겠네요. 2부터 n까지 곱합니다. 어떻게? 이 프로덕트에다가 i를 이제 곱하고 return product 이제 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얘는 다 코멘트 처리하고요. 다시 int에서 total product 해서 팩토리얼 한번 계산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n까지 한번 계산을 해보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하고요. n 팩토리얼을 계산한 겁니다. 제기로. 그럼 토탈 프로덕트이 이제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계산을 for 구문 이용해서 또 한 번 더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팩토리얼 for 이용해서 계산을 해서 요 결과를 여기다 써줍니다. 이 두 개를 이제 한번 비교를 해 보라는 거죠. 이 두 개를. 자, 비교해서 결과가 같은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도 10까지 한번 가보면 숫자가 굉장히 이제 커지죠. 숫자가 커지고 20까지 가면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마이너스가 나는 이유는 int라는 이 범위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넘어가려면 이 계산을 할 때 int 하지 않고 롱롱을 해야죠. 롱롱 해도 롱롱을 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여기도 롱롱 롱롱을 하면 8바이트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까지 다룰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int지만 롱롱을 한번 받아서 계산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출력할 때도 %d 에다가 롱롱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LL을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자, 이번에는 한 15 정도 해볼까요? 숫자 엄청 커졌죠. 20이 되는가 봅시다. 20까지 가면 엄청나게 큰 수를 롱롱은 이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제기함수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 개념을 쓰면 뭐 재미난 것들 이제 많이 할 수 있는데요. 리턴 없는 함수도 한번 해볼까요? 리턴 없는 함수. 불을 한번 함수로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추가해서. 자, 이번엔 펑션 하는데 불을 한번 해봅니다. 네, 아까 만든 거는 빌드에서 제외를 하죠. 제외하고 자, 헤드 파일 똑같이 넣어주고요. 메인 함수 만듭니다. 자, 그런 다음에 불 함수, 그러니까 불 변수 자료형을 쓰려면 여기다가 우리 스탠다드 불.h를 추가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 불 변수를 쓸 수가 있어요. true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 볼 거는 이 불 변수를 받아서 true면 문자열 true를 출력하고 false면
문자일 false를 출력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려면 이건 메인문에다가 조건문을 만들어도 되는데 자주 쓰는 거는 함수로 만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print bool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주는데, 자, 여기서 출력은 없기 때문에 출력 없는 경우는 void라고 해야 됩니다. void라고. 그래서 b, 그러니까 이 bool이 true면 이 조건문이니까 조건문에 b가 bool 자료형인데 얘가 true면 이번에 푸데스 할까요? 푸데스로 해서 true, printf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printf로 true 출력을 하고, else면 당연히 false겠죠. 그때는 printf로 false를 출력을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자, print bool 이라고 하면 요 bool을 우리가 출력을 하게 됩니다. 출력을 하면 true면 true가 나오고 false면 false가 나옵니다. 물론 이게 복잡한 건 아니지만 출력하는 경우가 이제 빈번하기 때문에 그걸 할 때마다 이 구문을 계속 쓰기는 불편하거든요. 이렇게 쓰는 거는 그러니까 소스 코드를 제대로 개발한 게 아니고 구조적 프로그래밍이 아닙니다. 자주 쓰는 거는 코드 블록이니까 함수로 코드 블록에 머릿말을 만들어서 필요할 때마다 이 함수를 호출을 해야 되는 거고, 실제 코드를 계속 호출하는 거는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실제 코드를 계속 이 메인문 안에 넣어서 사용하는 거는 코드가 길어질 뿐 우리만 헷갈리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불함수 테스트하는 거 재미난 거 한번 해볼까요? 자, 불함수 테스트하는데 요거 한번 해봅시다. 자, 숫자 더블로 한번 해봅시다. 더블로 x가 있고 y가 있습니다. 변수 두 개를 정의할 때는 쉼표로 구별을 하면 됩니다. 쉼표로 구별해서 더블이라는 자료형하고 x하고 y가 있는데 쉼표로 이제 표시를 해봅니다. 자, x에다가는 1.1에다가 0.1을 한번 더 해볼게요. y에다가는 이거 암산이 되니까 1.2 한번 해볼게요. 자, 뭐 특이사항은 없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관계 연산을 한번 해봅니다. x하고 y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x하고 y는, 자, 여기 할당 연산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헷갈리는 경우는 괄호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x하고 y가 같을까를 한번 계산을 해 봅니다. 계산해서 보면, 자, printf로 출력하면 1.1하고 0.1을 더한 건 당연히 1.2가 되잖아요. 그럼 1.2는 y 저장 1.2하고 같기 때문에 이 둘을 관계연산, 등호로 관계연산하면 같기 때문에 true가 돼서 b에는 true가 됐고 출력은 당연히 true가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우리 생각과 다르게 false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에러는 찾기가 정말 어려운 에러거든요. 이런 에러는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에러입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앞만 봐도 틀린 데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뭔가 하면, 자, 여기에 있는 x를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f로 한번 출력을 해보면, 자, x는 %f 로 요 x를 한번 출력을 해 보는데, x하고 y를 출력을 해보면 그 결과를 우리가 좀 더 쉽게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자, 아직은 똑같네요. 근데 자릿수가 모자라서 그런 걸 한 20자리까지 한번 가볼게요. 20자리까지 가서 출력을 하면, 자, 여기 소수점 밑으로 20자리 가야 되니까
소수점 밑으로 가는 경우는 점을 찍고 20을 썼어야 됩니다. 점 찍고 20을 써서 출력을 하면, 요 말은 뭔가 하면, 자, 소수점 밑으로 20자리를 출력하라는 겁니다. 그 출력하는 대상은 플롯이니까 실수 형태로 출력을 하라. 그러니까 플롯이 아니고 픽스드 포인트로 소수점이 고정된 상태로 아래쪽으로 20줄을 출력을 하라는 겁니다. 출력을 해서 보면, 자, 분명히 얘는 1.2였는데 사실 1.2가 아닌 게 들어가 있고, x는 1.2인데 약간 더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어쩐 일인가 하면, 자, 얘는 수학에서는 1.2가 나오는데 컴퓨터에서는 1.2가 안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 자, 컴퓨터는 이진수 쓰기 때문에 10진수 표현할 때 문제가 빈번합니다. 특히 실수에서는 컴퓨터는 이진수 쓰기 때문에 실수인 10진수, 10진수인 실수라 하죠. 10진수로 표현한 실수를 사용할 때는 문제가 빈번합니다. 2, 4, 6, 8 이렇게 가는 거는 2, 4, 8 이렇게 이해 거듭적으로 가는 건 괜찮은데 1.1이나 0.1처럼 이해 거듭적하고 관계없는 숫자들을 더할 때는 오류가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진수를 쓰는 컴퓨터에서 10진수 실수 연산을 할 때는 굉장히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